네, 안녕하세요. 캠피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스타트업과 빚,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솔인의 이종범이고요. 네, 이동건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캠페인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건 교수입니다. 네, 홍태욱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캠페인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게임프로 대표 홍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캠피엘에서 이번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원희 인터내셔널의 정동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되게 좀 재밌는 것 같긴 한데요. 재밌으면서도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음, 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지금 우리 홍태욱 대표님도 빚을 많이 지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어, 음. 네, 네. 얼마 빚냈어요, 지금? 저 지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리틀 펭귄에 선정이 돼서 이제 3년간 5억 원이 그 대출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은 2억 5천만 원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야, 음. 그 이런, 네. 이자는 얼마 나가요? 2억 5천 실행. 이자는, 이자는 이거 뭐 자세하게 아, 말씀을 그래요? 드리면은 3.5% 정도 나갑니다. 오, 오, 네. 요즘에 금리가 어떻게 되죠? 대출 금리가? 금리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쵸. 네, 예. 금리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뭐 4%에서 6% 사이 그죠. 나오는 6% 게 정도로 맞는.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그 대출 이율은 그 스타트업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은 낮긴 낮은데, 그래도 2억 5천에 3.5% 이제 매달 이자 내려면은 좀 부담은 되겠다. 예. 근데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먼저 받았었거든요. 음, 그때 당시에 이자로 내던 돈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음, 음,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으로 갈아타면서 이자가 그 정도 나오니까 2억 원인데 딱 1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오, 그래서 음, 저 입장에서는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로 나가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게 다행이었죠.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그 대출로 버티기에는 전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스탑 스타트업들이 투자 대신에 대출도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음, 실제로 이건 제 생각, 이런 그 방어 기제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이라 함은 자고로 저는 원래 기본은 빚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든 이제 그 조금 더 한 단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마중물,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음, 자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투자자와의 이 커뮤니케이션 혹은 투자자와의 공감이 잘 이루어져서 투자를 받는다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잖아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해자가 한 명 더, 이해관계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분도 희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대출도 잘 음, 쓰면은 아니지. 대출도 못 쓰지 않는다면 굉장히 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그 이동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네,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네, 퍼스트 펭귄 10억 맞아요.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때는 30억이었죠. 어떤 30억이었어요? 그때 예.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저희 상황이 그때 저희도 적자였었고 그때 이제 투자 유치를 받으려고 되게 백방으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투자 유치가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돼서 계속 엔젤 투자만 이렇게 찔끔찔끔 받으면서 연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아는 지인분이 이제 퍼스트 펭귄 추천해줘가지고 그걸 받았는데 이제 퍼스트 펭귄 받기 위해서
진짜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스타트업을 열심히 해 왔냐 안 왔냐라는 거에 대한 에비던스들, 뭐 예를 들면 어디서 상 받았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인증 받았다 등등등 그 모든 레코드가 다 그 퍼스트 펭귄 선정 받을 때 다 점수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의외로 그것들을 해가지고 30억이 딱 개런티가 되는 순간 갑자기 와. 더 이상 이제 투자는 안 받아도 되겠구나. 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퍼스트 펭귄이 사실은 이제 되게 뭐랄까 투자 유치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봤을 때 그 레버리지 효과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또 빚이잖아요. 근데 저희 때 과거에는 뭐 2010 3년도 뭐 4년도 5년도 막 이때는 연대 보증이 그때는 있었고 아, 그죠, 그죠. 다행히 그렇죠. 우리 퍼스트 펭귄 저 받았을 때는 연대 보증까지는 이제 막 없어지던 시기여가지고 다행히 연대 보증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되게 뭐랄까 빚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위험할 때 꼭 쓰자. 뭐 이런 이제 마지막 저지선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죠. 네. 음.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아까 홍태호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네.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는 게 나은 건지, 그 투자를 받는 게 나은 건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의견 드리면 일단 사업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업 포인트가 이제 가능할 것 같으면 투자는 받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제 대출로 들어가게 된다면 나는 진짜 분명히 내 사업을 성장시켜서 진짜로 이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들면 저는 대출도 당연히 받으라고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펭귄일까요? 리틀 펭귄, 퍼스트 펭귄.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펭귄인지 확인을 못 해봤다 진짜. 예. 그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뭐 남극인가 거기서 가장 처음으로 움직이는 펭귄이 뭐 리더였나 뭐 그래갖고 패스트 어, 펭귄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아, 됐다라는 내용을 처음 그때 한번 지난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이제 조금 네네. 금액이 덜하면은 리틀 리트 펭귄이 펭귄. 되는군요. 그죠. 시장이 개척자 뭐 아니면 뭐 선두주자면은 이제 퍼스트 펭귄 이렇게. 아, 근데 정동원 아무튼 대표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대출이라는 개념이면은, 이게 상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상한 상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알기로는 순간 헷갈립니다. 어, 갑자기 헷갈려. 10년으로 들었었었는데 네 5년인가 10년인가 네 갑자기 헷갈립니다. 네네네. 음. 근데 그럼 그게 어떻게, 계속 연장돼요. 그게 아, 만약에 예. 연장 마지노선이 이제 저는 이제 2000 오늘해가 2023, 24, 25, 26, 26년으로부터 5년인가 10년입니다. 상환 기간이. 어, 그러면은 그게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자만 먼저 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건가요? 상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요. 네네. 10년인가 봅니다. 왜냐면 매년 원금에 대한 10%를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음. 5억을 빌렸으면은 이제 뭐 천만 원. 3년 후부터 4년 후부터죠. 4년 후부터 이제 5천만 원씩 10년 동안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상환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원금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나름대로 관리는 좀 3년 뒤, 4년 뒤라고 하셨나요? 네, 4년 뒤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그때부터는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대출을 그 신용분야에서 대출 받으면 그 대차대표상에 어디에 들어가나요? 자산하고 부채 같이 기입되지 예. 않습니까? 어, 맞아요. 거기 잡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여하튼 부채 다 잡히니까 좋은 거 없어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신용보증자나 기부에서 그 대출을 이렇게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희는 글쎄요, 초기 투자자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개의치는 않고요. 이제 다만 그건 있죠. 대출 받았는데 이미 다 썼대요. 그러면 아, 자금 여력이 없네. 그러면 음, 어떡하지? 약간 이제 걱정은 되죠. 음, 그러면 저희가 투자금을 집행했을 때, 사실, 이거 투자금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되죠. 네, 이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을 제가 하면서 평가는 하는 편이에요. 즉, 대출 받았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대출 받은 자금을 다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할 것 음, 같아요. 음. 네. 홍태호 대표님은 이거를 받게 된 어떤 계기,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이렇게 레버리지로 활용하려고 받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받으신 건가요? 어, 제 입장에서 이렇게 받게 된 계기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원래 받았던 대출에 대한 이자가 너무 비싸졌다. 기존에 음, 5%였는데 5.85%로 올라간다고 하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그 매치업을 해주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높게 나왔죠? 하면서 반대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으로 오시면은 더 다른 지원 혜택이 많으니 한번 미팅만 해보자. 라고 해서 음, 미팅을 했는데 오히려 담당자분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됐다가 일단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는데 런칭 이후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내년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면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돌아다니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과정 사이에서 좀 더 저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만한 자금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음, 음,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냥 1억 원에서 그 한 3억 원 정도로 신용보증기금으로 이제 대환대출을 하려고 했으나 뭐 3 년에 걸쳐서 더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됐고요. 음. 그 원래 대출을 받으려던 목적 자체는 금리가 좀 더 낮게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고 이제 신규 서비스 런칭에 맞춰서 자금 확보가 두 번째였습니다. 돈 잘 써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면은 갑자기 뒤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네, 계획서를 이제 제 나름대로 대략 쓰고 있는데 저희 네, 투자사 대표님이신 엄 대표님께서 이제 전화로 네, 그때 한번 말씀 주셨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돈 뜯기 전에 일단은 어, 기획 대충 써서 같이 얘기 나누시자라고 말씀을 주셔 갖고 맞아요. 네. 열심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진짜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출 내서 그 돈 가지고 R&D 쓰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돈은 사실은 초기에는 그 투자자 돈들은 대부분 뭐 다 보통주 아니면은 뭐 상환전환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회사가 망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데 대출로 들어가면 이제 연대보증은 없다 치더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리하는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돈 쓰는 순서에 있어서도 대출이나 이런 거는 진짜 마지막에 이게 좀 남겨두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좀 부스팅 할 때 이거는 진짜 우리가 꼭 써야 돼. 라는 순간까지는 조금 버티시는 게 좋죠. 네. 아무튼 혹시 그래도 저는 여하튼 잘 받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어차피 스타트업의 숙명이 스케일업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대표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금 조달이잖아요. 맞아요. 예. 동고여기. 그래서 이런 자금 조달의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투자 받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대출 네. 받는 것도 있고, 네. 전환사채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그 자금 소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음 소싱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개인 돈, 패밀리 개인 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정부 지원 자금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고, 그 정부 지원 자금도 사실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선정되고 이제 그 다음에 법인 세우고 하면 1-2년 안에는 그래도 한 최소 몇 억, 한 1억 이상 정도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신보나 기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가는 건데, 이제 태용님은 되게 좋은 케이스죠. 보통은 한 1, 2억 정도인데 지금 그래도 신보로 갈아타면서 3년 동안 5억까지 받는 거니까 지금 그 5억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어, 그 대출 그 프로그램들이 되게 타이트하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심사를 되게 까다롭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투자 유치는 개인 투자, 엑셀러레이터 투자, 벤처 캐피털 투자 이런 데로 가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이제 편해하는 게 많이 원하시죠. 투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만들고 있는 사업 모델 자체가 투자자가 인정해주면, 약간 이제 투자자가 인정해주면 창업자 관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가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나 투자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부분도 되게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투자에 대해서도 되게 선호도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정부 지원 사업. 일단 정부 지원 사업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그럼에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서류 작업들이 너무 많다. 음. 예, 이제 세 번째가 은행 대출이죠. 예, 선호도로 따지면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저 정부 지원 사업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음, 내년에 예산이 준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는 게 그럼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이 사업이 거의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통으로 다 날라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진짜 뭐 거의 저도 들었어요. 사회적 기업 관련된 예산은 거의 통으로 날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짜 내년도 사회적 기업 사업 모델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춘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 예, 거의 사회적 기업 쪽에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사업인데 그 소셜 쪽 섹터가 굉장히 많이 좀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을 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또 사회적 약자들을 그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제한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또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이 되게 절실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 저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거. 네. 일단 이 창업자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음, 경제적인 세계적인 상황이라든지 그치. 정치적인 어떤 국지적인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걸 음, 다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야 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음. 그또 어떻게 팍팍 변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내년에 그 예산을 그렇게 또 줄이더라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내후년에는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뭔가 더 복구를 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은 종종 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태용님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미션을 갖고는 있죠. 네. 다 모든 아이템들이 다 보면 사회적 미션들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그런 부분에 면에는 대해서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사석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한번 좀 깊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회적 기업하고 소셜 벤처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다 끊겨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은 아니었지만 소셜 벤처에 가까운 이제 회사를 다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계를 저는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서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 세계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인데 만약에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무조건 민간 자본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혹은 두 번째로 자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정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필요했던 거고 그 쪼끔의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 쪼끔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버티는 건데 그것마저 이제 사라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소셜 벤처 혹은 뭐 ESG 전문 기업 아니면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생태계가 이제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제가 또 음, 들은 얘기는 소상공인 쪽에 그 제가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그쪽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그 사업 하나가 날아갈 정도로 진짜? 준대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소상공인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이 통으로 하나가 이 사회적 기업 날아갔던 것처럼 날아간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창업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체질이 좀 튼튼해지겠다. 버텨야 되니까 그 혹한기를. 참 쉬운 게 없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창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 이렇게 꺾이는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예, 2010년, 10년도 아이폰 그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업 지원 사업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연구센터.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부스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전 정부가 또 이어가지고 계속 드라이브를 했는데, 뭐 이번도 드라이브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확 이제 줄어드니까 아마 이거는 역대급인 것 같긴 해요. 예. 아마 내년을 정말 잘 버티는 게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 지원 사업 준비하실 때 남들보다 더 잘 선정되기 위해서는 더 치열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고객 개발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진짜 역대급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보통 한 진짜. 10대 1 정도 나왔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20대 1까지도 가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봐요, 진짜. 네,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교육할 때 이제 더 빡세게 교육해야 돼. 예, 아무튼 화이팅 합시다. 자, 또 네, 태용님, 네, 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정리하고 예,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대출 빚이라는 거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 투자나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죄송합니다. 투자나 대출처럼 이제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그러한 자금 융통의 그 자금을 유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돈을 사용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점과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에 맞습니다.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부디 네, 실수하지 않는 사업 운영이 되기를 저 스스로와 여러분들께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음. 네,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스타트업들이 거쳐야 가야 되는 관문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 스타트업의 특히 이제 대표님들이 짊어져야 될 그 데스티니, 운명은 돈을 구해와야 되는 거. 이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돈을 구해오는 채널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은행 대출인데, 그 은행 대출이 사실은 또 건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대표님들이 정말 올바르게 계획하고 올바르게 쓴다라고 하면
저는 대출은 꼭 좋은 그 자금 조달 채널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않아 좀 있긴 있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출 상품 쓰시더라도 꼭 본인들의 사업 모델에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또 주변에 우리 코파운더 분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잘 조달을 해서 여하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있어서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예, 조달하시고 내년에 춘군기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네, 네, 정동원 대표님. 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스타트업 이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대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년에 이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어졌던 게 이렇게 내년에 이제 정부 지원이 줄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은 필요한 거고 그 대출을 심사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또 조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쨌든 잘 그런 조건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잘 자금을 조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투자사들도 이제는 또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눈들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자금이 또 원활하게 안 돌다 보면 또 투자사들 쪽에서도 자금에 대한 그런 투자 정책이나 이런 게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면서 그런 변화된 그런 자금 조달 방식 속에서 좀 버티시면서 또 살아나갈 방법을 또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어, 요번에 올해도 실은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그 시리즈 B 이상은 투자자들의 지갑을 닫는 바람에, 큰 회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이제 봐왔어요. 근데 내년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런 거 이야기를 듣고 지레 겁을 먹기보단 오히려 이제 초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거든요. 내가 그 빈틈을 어떻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음, 어떤 방향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저희 캠피엘과 함께 고민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